여러분, 만약에 말이죠. 내 건물을 합법적으로 철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권리가 등기부 등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권리라는 겁니다. 대체 이게 뭘까요? 자, 한번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? 여러분이 소유한 건물이 딱 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다른 사람 건 거죠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휙 바뀌더니 떡하니 나타나서 당신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. 아니 멀쩡히 잘 있는 내 건물을 말이에요.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. 이럴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바로 이 순간 계약서에는 단 한 줄도 쓰여 있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그야말로 비밀병기가 딱 등장합니다. 그게 바로 관습에서 태어난 특별한 권리예요. 이 권리의 이름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. 와, 이름만 들으면 좀 머리가 아프죠? 근데 아주 간단해요. 특정 조건만 딱 맞으면 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자동으로 생겨나는 법적인 방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 권리는요, 공식적인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도, 즉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. 대법원이 그래, 그거 맞아 하고 인정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보호막인 셈이죠. 아니,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하냐고요?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임차권 있잖아요. 이건 사람 대 사람의 계약, 즉 채권이에요. 그래서 땅 주인이 바뀌면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지상권은요, 이건 땅 자체에 딱 붙어 있는 권리, 바로 물권입니다. 그래서 땅 주인이 10번, 100번 바뀌어도 끄떡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. 정말 막강하죠? 자,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리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? 아무 때나 생기는 건 아니고요. 마법의 주문처럼 딱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. 자, 이 4가지 조건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살펴볼게요. 첫째, 애초에 맨 처음에는 땅하고 건물이 무조건 같은 사람 소유여야만 해요. 둘째, 그 후에 매매든 경매든 어떤 이유로든 주인이 서로 달라져야 합니다. 셋째, 이게 또 중요한데 주인이 달라질 때 우리 이 건물 철거합시다 같은 특별한 약속이 없었어야 해요. 이 3가지가 모두 오케이? 그러면 마지막 4번째, 등기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이 권리가 저절로 뿅 하고 생겨나는 겁니다. 여기서 한술 더 떠서요.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건물이 정식으로 등기된 건물이든 아니면 미등기 건물이든 심지어 허가를 안 받은 무허가 건물이든 상관없이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근데 이 규칙들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. 하지만 현실 세계, 특히 경매 같은 복잡한 상황에 끼어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죠. 경매에서는요, 아까 그 조건 중 하나였던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나, 이걸 판단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이 팔린 날, 그러니까 낙찰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바로 이 타임라인이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. 법원은요, 경매에서 땅이 팔린 3번 시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이전인 1번, 바로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아니, 왜 그럴까요? 그건 바로 돈을 빌려준 은행, 즉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. 만약에 저 1번 시점에,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이미 땅과 건물 주인이 달랐다면 그 이후에 주인이 같아졌다고 해도 법정지상권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. 모든 건 저 1번 시점에서 이미 결정나버리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렇게 강력한 권리에도 사실은 숨겨진 유효기간,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바로 30년입니다. 네, 맞아요. 이 막강하고 등기에도 없는 권리가 영원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어느 법학자분은 이걸 보고 지상권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법 해석이다라고 비판했을 정도니까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30년이라는 시한폭탄이 땡 하고 터지면,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과연 어쩌면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
일단 아직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.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건물 주인에게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가 남아 있거든요. 첫 번째 카드는 갱신 청구권입니다. 말 그대로 땅 주인한테 기간 좀 연장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. 만약에 땅 주인이 싫은데요? 하고 거절하면 바로 두 번째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.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. 이건 그럼 이 건물을 정당한 값에 당신이 사세요 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건물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. 하지만 바로 여기에 대법원이 아주 무서운 함정을 파놨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1단계인 갱신 요청은 30년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행사해야만 유효하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. 지체 없이요? 그리고 2단계인 매수 청구는 오직 유효한 1단계 요청이 거절당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죠. 만약에 당신이 지체 없이 행동하지 않으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바로 이겁니다. 2022년 대법원 판결이 만들어낸 냉혹한 현실이죠. 1단계인 갱신 요청을 지체 없이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. 소멸하는 거예요. 자, 1단계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될까요? 2단계인 매수 청구권은 아예 활성화될 기회조차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. 결국 당신은 모든 걸 잃고 건물을 철거하라는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 정말 무서운 얘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?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의 재산, 그리고 그 재산에 걸린 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는 편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. 둘째,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30년짜리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며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셋째, 대법원이 말하는 지체 없이라는 기준, 이거 정말 빡빡하고 자비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 권리가 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등기처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 두는 것.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그 건물의 미래까지 정말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?